안녕하십니까. 3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경제 심화 과정. 금리는 왜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하도록 할게. 자, 왜 기준금리 0.25%가 집과 주식 환율을 동시에 흔들까? 기준금리가 0.25%씩 오른다고 해. 0.25%야. 근데 왜 난리야? 뉴스에서. 도대체 왜? 주식시장 하락, 부동산 시장 위축, 환율 변동, 기업 투자 감소. 왜? 고작 0.25% 갖고? 0.25%가 뭐 얼마나 크다고. 자, 경제학에서 금리는 돈의 가격이야. 마트에서 사과 가격이 있듯이 금융시장에도 돈의 가격이 있어. 그것이 바로 금리라는 것이고,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기 쉬워. 투자가 늘어나지. 그냥 소비가 증가해. 경제는 확장돼.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지. 아까 금리가 낮아. 야, 2.0%였는데 1.0%로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해봐. 대출 더 받을 수 있잖아. 1%인데? 1%? 1%가 줄어들었네? 1%. 뭔 말인지 알지? 그럼 투자하는 거야. 대출 더 받아가지고. 과자 사 먹는 거야. 아파트 사는 거야. 그냥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증가하잖아. 3%짜리 대출이었는데 4%, 5% 됐어. 대출 받기 쉬워져? 어렵지. 소비와 투자 감소하지. 경제 둔화된단 말이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단순히 대출 이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금융시장에선 금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주식, 부동산, 채권, 기업 가치 모두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하고 있어. 미래 거를 땡겨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고. 지금의 100만 원과 5년 뒤에 100만 원이 같아? 그 100만 원에 복리이자 붙으면 미래 5년 뒤에는 100만 원보다 이상의 가치를 갖지 않겠어? 그걸 현재로 땡겨온다니까? 현재 120만 원짜리를, 미래 120만 원짜리를 지금 땡겨오니까 현재 가치로는 1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야. 이자를 빼고 나서, 난 금액이.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게 할인율인데, 할인율은 핵심 기준의 금리인 거야. 미래에 받을 100만 원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할 때 금리가 높아질수록 현재 가치는 낮아지겠지. 왜냐하면 100만 원에 5%에 하면은 105만 원이잖아. 근데 그게 금리가 높아졌어. 그럼 107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걸 현재로 땡겨온다? 그러면 현재 가치는 낮아지는 거지. 맞잖아. 이자가 높을수록 미래 가치는 높아지니까 현재 가치는 줄어들겠지. 그걸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금리 인상은 자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근데 왜 주식이 금리에 민감하냐 이거야. 주식은 미래 이익에 대한 권리잖아. 투자자들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 맞지? 금리가 오르면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감소하잖아. 아까 설명했듯이. 근데 특히 성장주는 더 큰 영향을 받는 거야. 성장주는 미래 이익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기술주가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지.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대출을 활용하는데 금리가 낮으면 더 큰 금액 빌릴 수 있다 했잖아. 구매력 증가하잖아. 수요 늘어나잖아. 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담 커지지. 그럼 대기업들만 좀 더 쉬워지겠지. 투자하기가. 중소기업 쉽지 않지. 이길 수가 없어. 대출 부담 너무 커지니까. 수요도 감소하겠지. 집값 압력 받겠지. 근데 즉시 반응하진 않아. 6개월, 1년, 2년 이 이상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를 원해. 예를 들어서 국채금리 4%대라면 굳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 맞잖아. 국채금리로만 충분히 높은데? 근데 주식은 국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 주식에 투자할 거 아니야. 이 차이를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해. 금리가 상승하면 위험 프리미엄 구조가 변하잖아. 자금의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왜 환율도 움직일까? 금리는 국제 자본 이동에도 영향을 주잖아.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전 세계 자금은 미국으로 이동하려고 하잖아. 미국 금리, 미국 금리, 미국 채권 그거 4% 하는 게 6%인데 한국 금리 2%밖에 안 주고 4% 차이가 나는데 가야 될 거 아니야. 돈 미국에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금리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결과 이제 달러 수요가 증가하겠지.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야. 달러 강세가 발생하지. 그럼 환율이 움직여.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미국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야. 달러 강세. 전 세계에 영향을 주지.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미국에 투자할까 안 할까. 미국이 망할 일이 한국이 망할 확률보다 많겠어 적겠어. 아메리카 제일 강대국이. 그럼 위험. 그래서 금리는 유동성을 조절하는 핵심 도구라는 거야. 금리가 낮으면 시장에 돈이 많이 공급이 되고, 금리가 높으면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야. 많은 자산 버블은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긴축기에는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지. 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세계 주요국 제로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낮췄어. 왜?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많이 소비가 일어나게끔 하는 거야. 투자가 일어나게끔 대출 많이 받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코로나 이후 그렇게 금리를 낮췄는데 주식시장 그래서 상승하고 부동산 상승, 가상자산 급등. 근데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돼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야. 어느 정도 코로나가 나아지고 하니까. 응?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자산 가격이 크게 조정받기 시작한 거야. 금리는 돈의 가격이고, 금리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금리 상승은 자산 가치 하락 압력을 만들고, 위험 프리미엄 변화는 자금 이동을 유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는 주식, 부동산, 채권, 환율을 동시에 움직이는 거고, 현재 경제에서 금리는 가장 강력한 정책 변수 중 하나다. 그래서 금리는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경기 전체의 자금 흐름과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이제 말했듯이 환율 얘기야. 미국 연준이 금리 3%에서 5%로 올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달러 예금의 매력이 증가하잖아. 국채 3% 줬는데 5% 준다? 전 세계 투자자들 생각하지. 한국 채권보다 미국 국채가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네. 그러면은 한국 투자자가 미국 국채를 사려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잖아. 유로 투자자도 마찬가지야. 유로를 팔고 달러 사야 되지. 일본도 엔화 팔고 달러 사야 돼. 달러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어. 달러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잖아. 달러도 똑같아.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거야.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강세라고 해. 그러면 환율이 뭐야? 1달러를 사기 위해 필요한 원화잖아. 예를 들어서 1달러 1200달러였는데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1달러가 1350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은 보통 시중에 풀린 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돈의 가격을 올리는 거거든. 금리 상승하고 대출을 감소시키고. 왜?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감소하고 유동성이 감소, 돈이 안 풀리고 소비가 줄어드는 거지. 근데 달러는 왜 강해질까? 달러 공급이 늘어서가 아니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나도 이게 헷갈렸던 건데 달러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야.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국채를 판매했어. 국채를 팔았어. 그럼 국채를 팔면은,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팔면은 미국 국채를 사람들이 3%짜리 5%짜리를 살려고 하잖아. 3%가 된 거 5% 높으니까 더 살려고 하잖아. 그럼 이 국채를 살려고 하는 사람 수요가 늘어난 거야. 이 달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달러를 살려는 사람이 늘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달러는 비싸지는 거라고. 그러면 원래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이 된다고. 그러면은 원래 1달러를 1300원이었는데 그걸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달러 1달러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1300원짜리니까 1400원이 되겠지. 그럼 원화 가치 한국 돈으로 1300원 주고 살 거를 1400원 주고 사야 되니까 우리나라 돈 원화로는 가치가 떨어지잖아. 반대로 달러는 올라가잖아. 이해됐어? 달러 가치는 강세가 되는 거지.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고 싶었고, 환율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제 뭐 수출입 같은 것도 나중에 이렇게 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시사와 경제, 법률은 쭈쭈TV. 고마워. 하하.